예, 앞서 김종석의 오프닝에서도 짚어봤다시피 오늘 단연 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기습입니다. 물론 다행히 오늘 우리 증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종가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넘긴 넘었는데요.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다시 25%로 돌려놓겠다. 우리 시간 오늘 아침 7시에 SNS에 쓴 글 하나가 정말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제 옆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황태희 교수와 함께 저 SNS 글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황 교수님, 미국 연구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트럼프 대통령 오늘 왜 그랬다고 보세요? 일단 주기로 한 돈을 왜 빨리 처리를 안 하냐. 예. 쇼미더머니 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쇼미더머니. 혹시 그게 최근에 얘기했던 뭐 미국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쿠팡 사태라든지 아니면 미국 내부 이슈, 반이민 정책 이런 거 좀 눈 돌리려고 이런 걸 한 건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구조적인 이슈는 기본적으로 3,500억 불 그 투자에 대해서 예. 국회에서의 진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한 일종의 반응인데요. 예. 이 쿠팡 사태, 그러니까 국회를 딱 찍어서 얘기한 것이 상당히 좀 특이했다고 보거든요. 입법부를 우리 입법부를 겨눴기 때문에. 네,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쿠팡과 연결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심증은 있습니다. 다만 황태희 교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문제 제기, 지적, 저 얘기를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예. 혹시 이건 어떻습니까? 열흘 전쯤에 우리 경제사령탑인 구윤철 총리가 부총리가 로이터와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여건 재정 상황이 어렵다. 이제 마치 곧바로 미국에 투자 안 할 것처럼 비춰지는 저 인터뷰 내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건 아니야.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현지 고위 관리의 멘트는 매우 중요하죠. 사실 저런 멘트가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을 제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혹시 우리나라가 투자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해석, 약간의 뭐 빌미를 줬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정치적인 여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멘트를 갖다가 조금 더 뭐랄까 좀 위험하게 받아들였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중간 선거가 있는데 현재 뭐 정치적으로 그런 이민 관련 문제도 많고 아하. 경제도 사실 물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뭐 호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기 트럼프 때문에 대통령이 내외부로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뭔가 실업률을 낮추는 강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주기에는 예전에 약속받았던 3,500억 불의 그런 투자를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고위 관리들이 이상한 시그널을 자꾸 주니까 이참에 한번 국회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 아닐까. 예. 알겠습니다. 황 교수께서도 직접 지난 11월에 있었던 합의 내용 찬찬히 다 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 얘기한 거하고 좀 따져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약속을 어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도 없고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제출한 날 1일로부터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전혀 문제될 것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트럼프 특유의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처음에 이제 충격을 확 주고 하지만 언제부터 이제 관세를 올리겠다는 얘기 안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출구를 남겨놓은 거죠. 이제부터 이제 어떤 협상이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식 거래 기술이고 원래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만 우리로서는 어느 분야에 투자할지 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오늘 저렇게 관세로 약간 갑자기 날벼락처럼 한 것도 실효성 있는 거에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니까 이런 트럼프식 또 압박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압박 전략이고 지금부터 협상을 잘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관세 협상을 마친 나라 중에 이렇게 압박한 게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면서요. 예,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 말고도 일본이나 유럽연합 사례는 지금 어떻게 관세 협상과 실제로 대미 투자 이렇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일본의 경우와 저희가 자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일본은 5,500억 불, 저희는 3,500억 불인데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국회와 교류가 많아서 심층 토의도 하고 상임위에 보고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책임을 이제 나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어느 정도 진행 속도가 빠르다. 일본이요?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일본도 가시적으로 미국에 어떤 돈을 안겨준 건 아니지만 전혀 아니죠 지금. 네. 마찬가지가 우리나라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속도가 빠른 느낌을 트럼프 대통령이 줬기 때문에 우리 먼저 타깃을 잡고 그렇습니다. 비판을 한 거죠. 예, 예. 이유는 어때요 그러면? 이유는 지금 역시 뭐 별로 진전은 없지만 예. EU 쪽에서도 뭐 사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요. 저 황태희 교수님과 함께 그래픽 하나를 볼 텐데 이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황 교수님 저 같이 보실까요? 이게 왜냐하면 시간대별로 한번 보자고요. 작년 11월에 한미 팩트시트를 발표했고 대미 투자특별법 발의를 했어요 여당이. 근데 지금 보면 그 오늘 한국 25% 인상하겠다 갑자기 날벼락처럼 저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2주 전에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우리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물론 뭐 팩트시트 관련은 아닙니다만 디지털 관련 서한안을 보냈다. 이게 약간 경고성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건 직접적인 관련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주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쿠팡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지털 관련한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런 합의 내용에 대해서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지켜보기 시작했다. 예, 그 정도의 시그널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세가 사실 25% 인상되면은 현대차 그룹에 4조를 더 미국에 또 줘야 되는 상황. 예, 뭐 관세 세금 왔다 갔다 한다는데 실제로 이 관세 복리가 그냥 단순한 트럼프식 압박용일지 아니면 저 현대기아차의 4조 추가 손실도 현실화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몇 대 몇 정도로 보세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화할 수도 있다. 네, 트럼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위협만 한 거잖아요. 예. 이제 올릴 수 있다고 위협을 했지만 법적 행정적 절차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도 만들어야 되고 관보에 게재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 뭐 국회에 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무부랑 USTR 뭐 이런 쪽에 합의만 되면 일사천리로 지금 얘기한 그런 25% 인상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그냥 헛발차기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만 주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일단 말은 시작은 했고 저희가 이거를 빨리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전문가 황태희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사실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뭐냐면 교수님 달고 저도 하는 트럼프 대통령 늘 즉흥적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의 부당한 행동을 즐겨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7시에 저 SNS 올린 게 뭐 모르겠어요. 우리의 얼마나 한라인과 한미 정보 교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가 아주 저런 돌발적인 행동을 아주 조금의 낌새 혹은 정보 이런 걸 사실 내밀하게는 알기 어려웠었던 겁니까? 예, 저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뭐 미국에 있는 싱크탱크와도 절대로 교류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예. 뭔가 정보가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 이전의 행정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그런 절차들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가 않거든요. 예. 최근에 나온 뭐 국가안보 전략이라든지 NDS, NSS 이런 거를 보면은 매우 이제 트럼프의 측근들만 모여가지고서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내밀하게 우리나라에서 알기는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1%의 낌새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극소수만 정보를 공유하니까 예,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식 관세 정책이기도 하고 관세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눈에 띄지 마라.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제 어드바이스죠. 정리를 해볼게요. 저 황태희 교수님. 일단 김정관 장관 지금 캐나다에 있다 미국으로 급파됐고 모르겠어요. 지금 집권 여당도 2월 안에 대미 투자 특별법 빨리 처리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 사이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과 그 말폭탄을 던질지 모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예상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빨리 가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한 20% 인상이 어떤 의미고 어디까지 우리가 양보를 해야지 트럼프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공은 국회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그렇죠. 빨리 처리를 해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이제 돌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오늘 국민의힘이 뭐 여러 집권 여당의 책임을 들었고 여전히 국회 비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글쎄요, 그 국내 그러니까 국회 사정이 녹록치 않아서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전문가 황태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